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무주택 가구 지원이 우선이라는 거고요. 이미 이제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들은 더 나은 여건으로 이사를 위해 이 상품을 이제 주택 갈아타기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건데, 이 신혼부부의 불만은 전세와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란 사다리 구조가 이제 깨진 마당에 유주택과 무주택의 여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겁니다. 무너진 내 집 마련 공식과 신생아 특례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매주 화요일마다 뵙는 화요일의 남자시죠?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의 남자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가이드가 오늘부로 100회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딱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방송이 100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건 다 시청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만큼 더 나은 방송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도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고, 오늘도 양질의 정보가 가득한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먼저 언급을 또 해주셨네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오늘로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날까지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언제든지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프라인 자리 설명 바로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희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뉴스 보셨던 분들은 어떤 게 가장 큰 빅 이슈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세미나를 급하게 준비한 것이 강남 갭투자 관련된 세미나입니다. 특히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해제로 인해서 수혜입을 투자처들을 지금 잡아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에서는 1~3억 원대의 투자처 그리고 2025년 재개발 트렌드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은 어디인가 따져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재개발이 가장 큰 파이로 먹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지금 바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02-2638-3962번, 샵 3989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강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라고 하면 가장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강남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강남 지역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강남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부의 상징이 됐나요, 팀장님? 네, 오늘 특별하게 강남 지역 분석이라고 해서 준비를 해드렸는데, 사실 강남은 지역 분석을 할 게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개발이 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나운서님께서도 방금 강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언제부터 됐느냐라는 역사를 따져봐야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님들께서도 그 강남에 입성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입성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역사부터 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분석을 아주 집약시켜서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굉장한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입지 강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뒷단에 좀 화면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북과 남이거든요.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위가 강북이고요. 아래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 강남입니다. 개포 주공 아파트가 반포 주공 아파트가 있었던 그 곳인데요. 불과 이게 이 당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래는 황무지였고 위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부촌으로 자리매김했던 강북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천지개벽을 했다는 것이 바로 강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딱 보자마자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바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입니다. 저는 이 현대라는 두 글자의 한문만 봐도 굉장히 설레고 기대하게 되는 그런 곳인데요. 실제로 제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로망이라든지 아니면 목표가 이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임은 분명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들께도 물어보면 압구정동에 꼭 들어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대한민국의 대표 부촌이라고 봐도 무방할 그런 곳인데요. 여기가 평당 1억을 찍은 지 한참 전입니다. 한참 전에 1억을 찍었는데 여기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제1의 입지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 일대도 마찬가지로 압구정과 비슷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뒷단에 있는 게 바로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대림에서 지은 건데 얘가 평당 1억을 찍은 지가 불과 한 5,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당시에 평당 1억을 찍었던 단지입니다. 이때 평당 1억 찍으면서 하는 말이 와 집값 무섭게 오른다. 뭐 1억이 말이 되냐. 거품 엄청 꼈다. 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작년 하반기였죠. 여기가 레미안입니다. 레미안 원베일리인데요. 여기가 평당 2억을 찍었습니다. 지금 시청자님들 중에 뭐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평당 2억이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강남 일대의 아파트들은 이제는 평당 2억이 뉴노멀이라고 하죠. 새로운 기준이 되고 말 겁니다. 이 평당 2억은 아직 압구정도 찍진 못했어요. 뭐 찍니 많이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미 이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신축은 평당 2억이라는 걸 찍었다라는 점을 먼저 상기를 시키시고 우리가 강남 분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본다면 왜 강남이 계속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대제목에 수십 년 사이에 빼앗긴 1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십 년 사이에 1등을 빼앗겼다라는 거에 주목을 왜 하셔야 되냐면 옆에 보시면은 이게 사대문입니다. 사대문.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대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뭐 600년 뭐 이런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던 곳 중에 이 1등, 대한민국 1등을 차지하던 위치가 바로 이 사대문 안이었어요. 근데 이 사대문 안이 강남에게 뺏기게 됩니다. 1등 자리를요. 불과 10에서 20년 정도 사이에 이걸 뺏기고 맙니다. 1960년대 이 황무지 땅이 강남입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이 강남이 원래 논밭, 뻘 이런 것들만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개간을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2010년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밀집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건너편의 강북보다 훨씬 더 집약돼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남이라는 땅은요. 그 신도시로 분류가 되진 않지만 흔히들 연기 신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1기 신도시가 지어지기 전 신도시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뒤에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택지지구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강남이란 땅이고 계획을 통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를 계속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이 왜 생겼을까를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한국전쟁, 남과 북이 싸운 지 불과 15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누군지 아시나요, 이거? 김신조라는 사람입니다. 김신조. 어르신들 예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김신조 사건, 뭐 대통령의 목을 따러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횡행하게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빌미로 인해서 강북에 집약되어 있던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주거시설 이런 것들을 강남으로 옮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남의 탄생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옮겨졌던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안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남산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남산 터널 그 사이에 방공호라 그러죠. 방공호 구축 계획도 세워져 있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아예 다리 아래쪽에 주거단지나 업무시설들을 집약시키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특히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바깥으로 빼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때가 바로 이 1970년대 초반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강남을 주목하게 된 계기는요. 땅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무지, 논밭 이런 거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비어있던 땅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땅에 뭔가를 짓기에는 더없이 좋았던 위치라는 거죠. 특히나 이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옛날 자료 화면이라 조금 화질이 뭉개져 있는데 강북이 이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랫단에 지금 논밭이라고 보이는 여기가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땅을 다 정리를 해놓으면 여기에 뭐든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영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 이 영동이라는 유래도 굉장히 웃긴데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해서 영동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던 것이고 어떤 혹자는 영등포와 성동구, 원래 강남이라는 땅이 성동구였거든요. 이 성동구와 영등포의 사이라 그래서 영동이라고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엔 이 신시가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택지지구와 그리고 블록별로 개발할 수 있는 그 단위 계획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정치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것이 가장 돈을 많이 벌겠느냐. 이때 당시에 땅 장사라고 하잖아요. 땅 장사. 땅을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올리니까 결국에 그 땅이 1년 사이에 15배씩 오른다든지 아니면 10년 사이에 100배, 300배 이렇게가 오르는 걸 보고 이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개념들을 이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돈이 되겠다라는 걸 미리 파악한 정부가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서 강남의 개발 계획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있었던 것이죠.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 제3한강교, 지금 한남대교죠. 이 한남대교의 개통을 통해서 강북과 강남 간의 이제 연접성이 좀 더 좋아지게 된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자가용 시대의 탄생이라고 하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하고 그리고 한강다리들이 연결이 되게 되면서 강북과 강남 간의 실질적인 거리가 좁아졌다, 적어졌다. 이렇게 되면서 강남이 좀 더 이제 주목받게 되는 그런 거주지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강남에 대한 그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강남이 원체 좋았던 곳은 아닙니다. 강남이라는 땅에 그냥 딸랑 공무원 아파트만 하나 논현동에다가 지어놨다가 그 공무원들이 도망치다시피 쫓겨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강남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인프라가 없었어요. 특히나 이런 학교들도 없었고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들어올 만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강남이 뜨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군지의 조성 때문이었는데요.
강남 8학군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강남 8학군이 강남에 뭐 8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해서 8학군이 아니라요.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군부터 11학군까지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11개의 학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8번째 학군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강남교육청에 나눠져 있는 것이 강남구와 서초구인데요. 자료 화면에서 좀 크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뭐 경기고라든지 휘문고, 뭐 경기여고라든지 뭐 서울고 이런 것들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오면서 학군지가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이렇게 옮긴 이유가요. 보통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넘어온다고 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막 넘어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단위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만을 보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북에 있던 분들이 강남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고, 특히나 이 자료에서 보시면은 명문고들을 아래쪽으로 이제 이전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 이전할 때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뭐 고교 현재 다니고 있던 재학생들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졸업생, 동문들까지도 결사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가 옮겨지게 된 것은 이 강남에 있는 땅과 그리고 학교 같은 거를 지어주겠다, 제공해주겠다 이렇게 1차적으로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강북에 있던 학교 부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 부지들을 기업들에게 사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은 뭐 울며 겨자 먹기였는지 아니면은 정말 좋았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들을 사들여서 본인들의 사옥을 짓게 된 것이죠. 아니면은 본인들이 개발을 해서 팔았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줬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을 하게 되면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명문고들의 탄생이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군지로서의 명성을 대치동 학군이 가장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치동 학원가는 몇십 년 된 곳입니다. 여기 영기신도시라고 하는 강남부터 해가지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목동 그리고 중계동 학원가 일대거든요. 근데 강남이 메인이고요. 얘가 1등이고요. 얘가 2등, 3등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교육열도 사그라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대치동은 절대 죽지 않는 상권입니다. 만약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목동 중계동이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들을 하면 보통 이제 대치동 1타 강사들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1타 강사들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목동 중계동에 다니는 그 친구들이 이 인터넷 강의도 듣는다는 거예요.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대치동, 목동, 뭐 중계 학군지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학원가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이 대치동 1타 강사들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구 감소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을 권역은 대치동이다. 이 대치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남에 있잖아요. 이 강남 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주요 학군지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강남에서 거주하고 강남에서 배우고 강남에서 살고 나가기 전까지 그리고 나가서도 교육받은 자녀들은 이렇게 크고 계속해서 왕래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강남에 본가가 있고 강남 바깥에 자기가 사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런 사람들이 강남에서 컸다라는 겁니다. 법조계 인사들, 그리고 특히나 의사, 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물려받은 2세, 3세들이 이 강남 권역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지금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에 이 본질은 교육받은 자녀들, 현재 국가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강남 태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남 태생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교육의 트렌드는 조금 바뀌었어요. 좀 잘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집안이 좋은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보통 유학을 많이 보내고요.
아니면 뭐 국제학교를 많이 보냅니다. 이런 트렌드가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강남 권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강남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인맥들을 형성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인맥은 돈 주고도 살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강남에 돈을 주고 집을 사서 이웃사촌이 이런 사람들이 붙어 있으면 결국에 나중에 기회라는 게 생깁니다. 이런 기회를 사기 위해서 강남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불과 강북과 강남 간의 갭, 그러니까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강남 집값이 강북과 벌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시기들이죠.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뛰게 된 계기가 됐던 그 시기는 IMF 이후 그리고 2000년대 중반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시키면서 경기를 계속해서 이제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강남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죠. 이러한 폐지 때문에 강남 집값이 한번 뛰게 되었고, 특히나 이 재건축 사업,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때 당시에 30년 정도 된 건물들을 아파트들을 다시 짓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1970년대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30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보통 한 2000년대 전후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졌겠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들은 대부분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구축이 신축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옛날 것이 사라지고 새 거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 새 거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공급 때문에 집값이 한번 빵 뛰게 됐던 것이죠. 특히나 강남을 이런 것만으로 이제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고 가장 수준이 높은 곳이 강남입니다. 특히나 1000대 기업 중에서는 134곳이 강남에 위치해 있고요. 강남구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라고 하는 곳 중에 16군데가 바로 이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 강남이라는 곳이 80만 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거. 다른 지역들은 보통 뭐 50만, 60만, 뭐 40만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여기만 유독 지금 이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거든요. 근데 비상시 근로자 수까지 합치면은 100만을 넘어설 테니까 100만 개의 일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강남 안에서만 이 정도의 수요와 공급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 일자리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과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따져봤을 때 강남의 일자리가 뭐 소폭 줄어들지언정 여기는 변하지 않을 가치, 변하지 않을 그런 입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강북과 강남의 연결로와 그리고 대표적인 그 대로를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로가 3군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신사역 쪽부터 양재까지 있는 이 강남대로가 있고요. 그리고 테헤란로, 이 테헤란로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을 텐데 이란의 그 도시,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가 테헤란로잖아요. 이란의 수도를 테헤란이라고 하는데 이 수도끼리 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장님들께서 1970년대에 우리 거리를 한번 우리의 수도 이름으로 해보는 거 어떨까 해가지고 여기를 테헤란로라 짓고 그 테헤란에 가보시면 서울로라고 있어요. 이 서울로와 테헤란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적인 업무 그런 거리로 탄생을 하게 됐는데 이 테헤란로가 가로질러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특히나 이 영동대로, 그러니까 이게 H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강남을 어우르는 대로가 이제 나눠져 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
상업 중심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업무 상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놀거리, 즐길거리도 풍성하게 자리매김을 해온 상태입니다. 특히나 영동대로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도 이제 업무와 상업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히나 이제 이따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대에서 부지를 샀지 않습니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한전 부지를 사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지금 복합개발 사업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영동대로의 지하화 사업과 연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지하화가 되면은 그 위에 공원으로 이제 덮어지게 되고 도로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업무 단지로서의 연계성 이런 것들까지도 여기가 이제 시너지가 발동을 해서 크게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중로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이고 이 강남의 강남대로, 태해난로, 영동대로 이 세 개만 아셔도 아 강남이 이런 거리가 있네,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네 이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아, 강남은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는지 또 궁금해하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가 압구정입니다. 압구정. 이쪽이 청담 라인이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신사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삼성동이라는 권역이고요. 여기가 논현동. 그리고 여기가 역삼동, 도곡양재, 개포, 대치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쪽이 이제 서초 권역이고요. 여기는 뭐 잠원, 뭐 신반포, 구반포로 나눠져 있고 이쪽 같은 라인 같은 경우에 잠실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사통팔달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권역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주요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여기 고속터미널. 원래 이제 터미널이 없었는데 여기에 터미널을 만듦으로써 사람들이 몰릴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쪽에 이제 백화점들이 입점해 있죠. 백화점이라든지 주요 거리, 뭐 가로수길이라든지 아니면 명품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매김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을 합니다. 특히 지금도 아마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시간에 가도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 서초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밀집. 그래서 이 강남 권역하고 가장 가까운 대단지에 거주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을 살펴봤을 때 왜 뭐 제2의 강남, 뭐 제3의 강남 이런 얘기가 나와도 강남 불패라는 이야기가 왜 계속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그러니까 지하화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왕복 뭐 10차로, 12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대로를요 지하화를 시켜서 아예 그 위에 있는 땅을 공원화시키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GBC 조감도인데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원래 100층 이상의 규모로 탄생을 하게끔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현대에서 최근에 50층짜리 2개 동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서울시에서 이제 반려가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업성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 서울시와 강남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대와 잘 조율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비즈니스 센터가 여기에 완성이 되게 되면 수요가 공급만큼 이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강남 일대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남에 거주한다 그리고 강남에서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되면 이쪽으로 또 몰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특히나 이 땅이 지금 그 정리가 되어 있는 땅이에요. 이 GBC 땅,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땅인데 약도를 좀 살펴보자면 이 일대가 삼성역 일대입니다. 삼성역 일대인데 이 삼성역 일대에 GTX-A가 정리가 될 거고요. 특히나 이 남부광역급행철도라고 하는 게 GTX-D입니다. D.
그러니까 지금 C까지는 얘기가 나왔고 뭐 D, E, F, G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삼성역이 GTX D도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또 이제 교통 결절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역이 지금은 그 일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탄천의 개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뭐 복합 교류 지구라 그래가지고 이 잠실 마이스 단지죠. 그리고 이쪽 개발하게 되고 그 이 뒷단에 있는 게 이제 뭐 서울의료원과 뭐 한전 일부 부지인데 여기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이 땅이 다 그냥 업무, 상업, 복합지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시너지 때문에 이쪽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긴 이제 도산대로라고 하죠. 슈퍼카의 성지라고 합니다. 이 대로에 그냥 한두 시간만 이렇게 쭉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가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비싼 자동차들은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100대, 200대는 보실 것 같아요. 여기에 이 넓은 땅에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을 왜 제가 주목하라고 하시냐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대에 몰려 있다. 강남은 그런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가져온 거고요. 특히나 여기가 이제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아까 설명드렸던 곳인데 이 대로가 결코 좁은 그 도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도로가 좁아 보일 정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빌딩들이 실제로 다 고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고층 빌딩들에 들어간 회사가 굉장히 많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이런 빌딩들이 낡고 뭐 나중에 이제 허물어져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면은 또 이제 허물고 나서 더 좋은 빌딩들로 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강남이 변하지 않을 가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압구정 설명드릴 때 이 백화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갤러리아 백화점입니다. 토마스 헤더윅이라고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분이 계신데 굉장히 유명한 건축 설계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백화점 디자인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설마 되겠어?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분의 작품이 완성된 거를 몇 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살펴봤을 때 이것도 저는 될 것 같아요. 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마저도 압구정에 탄생을 하게 된다면 뭐 압구정 일대뿐만 아니라 뭐 강남 주변에서 여기 또 이제 몰려올 거잖아요. 이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또 이 백화점을 들어오기 위해서 방문하기 위해서 많이들 찾으시겠죠. 결국에 집객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건축물까지도 완성이 된다라 그러면 강남이라는 위상, 강남이라는 입지는 더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압구정 아파트들의 조감도를 살펴보시면 고층으로 많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고층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반포가 지금 2억을 찍은 상황이거든요. 평당 2억을 찍은 상황에서 이 압구정이 지금 2억을 아직 못 끄는 곳들이 많거든요. 좀 지금 압구정에서 재건축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청자님들 중에. 근데 그분들이 막 급하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지금 낡고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도 반포처럼 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들은 다들 있으시거든요. 고층 아파트로 지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조금 층수를 낮추더라도 좀 빨리 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다. 우리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야 된다. 나는 비싼 아파트에서 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의견이 충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70층대 이야기가 나왔다가 60층대 이야기 나왔다가 지금 뭐 49층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어찌됐건 고층 아파트는 탄생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어떻게 단지가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카이라인을 가진 아파트들이 고급 아파트들이 여기에 이제 위치하게 될 것이니까 강남의 위상, 특히나 압구정, 반포의 위상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대가 업무와 상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동서로 조금씩 퍼지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중심지가 이곳과 이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단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나눠져 있거든요. 비싼 땅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땅이고요. 그리고 아래 땅. 그러니까 이 중심부에는 주거단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비싼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몰려 있는 것은 이 북과 남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초구의 남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방배동의 재건축이 한창이잖아요. 이런 곳들도 시기에 따라서 이제 그 가격이 키 맞추기가 될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순서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강남이라고 해서 다 비싼 줄 아시거든요. 근데 사실 강남 안에서도 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급지 아니면은 가격이 좀 저평가된 지역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좀 뒤집어 봤어요. 여기가 이제 강남이고요. 여기가 강북입니다. 용산이죠, 용산. 땅덩어리가 아래하고 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겠어요? 물론 여기는 다 보이진 않으시지만 기본적으로 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 지어진 건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강남이라는 땅은 뭐 대부분의 지역이 뭐 주택가라든지 아니면 빌딩, 뭐 상업시설, 뭐 아파트 이런 것들로 갖춰져 있는데 이 정도 파이가 나오는 그런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강남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런 뭐 옆쪽 단들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는 이제 평면도기 때문에 뭐 언덕백이나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경사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이 중심 지역 같은 경우에 제외하고는 논현동 일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평지 아니면은 좀 낮은 그 지반입니다. 저지반이라고 하죠. 그런 지반들에 올려놓은 땅들이 대부분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뭐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침수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뭐 공동구라든지 아니면은 지하 시설을 파가지고 배수를 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엔 그런 시설들까지 완성이 되면은 강남은 거의 철옹성이나 다름없는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강남 일대 주요 아파트 이거 제가 직접 손으로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인데 뭐 빠져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양해를 먼저 구하고 지금 주요 이제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좀 이제 굵직한 내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남 일대 주요 아파트를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 아파트 단지 중에서 뭐 재건축이 들어간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투기가 과열될 것 같다라고 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삼성동 권역 그리고 잠실 이런 쪽들이 계속해서 이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대치동이라든지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풀리진 않았어요. 풀리진 않았는데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미리 이제 선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자본을 밀어 넣어가지고 가격을 견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이 반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 단지로 조성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반포의 위상이 지금 한참 높아졌기 때문에 압구정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반포가 올랐고 그럼 압구정이 올라야 되고 지금 방배 같은 경우에도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뒤에서 이제 가격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강남의 대부분의 땅이 평당 1억 이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삼성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좀 저평가입니다. 여기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여기가 앞서 바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바뀌게 된다 그러면 또 위상이 여기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신축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여기도 이제 가격이 거기에 따라 맞춰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청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신축이 곧 있으면 들어오거든요.
이 신축의 분양권마저도 지금 평당 1억을 넘어섰습니다. 1억을 훌쩍 넘어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주요 아파트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저평가된 아파트는 어디 있는지 아니면 가격이 아직 덜 오른 데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신다면 돈을 버실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구정동은 1억 2,800 정도 되고요, 평당. 그리고 그 아랫단에 이제 강남구들을 살펴보시면 뭐 2등이 대치동, 뭐 3등이 개포동 순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평당 가격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반포동이 단연 1등입니다. 지금 뭐 1.15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는 압구정보다 더 높은 평당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그 옆 동네에 있는 잠원동이라든지 뭐 서초동, 방배동 순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마저도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반포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잠원동이라든가 서초동이라든가 방배동 이런 동네들이 점점 끼워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얘네가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좀 이제 계속해서 눈여겨 보셔야 되겠지만 이미 신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면서 엘리트 레파라고 하죠. 뭐 물론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는 신촌동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외 대상이긴 하지만 이 잠실동에 있는 엘리트레, 엘스라든지 그리고 뭐 그런 다른 단지들 이런 단지들이 지금 호가가 30억은 다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평당 이제 1억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20억 원대 중반, 후반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호가가 2, 3억이 뛰었고요. 실제로 실거래가도 이제 곧 있으면 뭐 3억 막 이렇게 오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강남에 입성해야 될 분들은 뭐 추격 매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계실 테지만 과연 이게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곰곰이 좀 따져 보시면서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신촌동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좀 차이가 아직 있거든요. 앞으로 신촌동에도 신축이 올라오게 됩니다. 뭐 잠실 르엘이라든지 레미안 아이파크가 곧 있으면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잠실동하고 신촌동하고 또 키 맞추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강남 3구에서 좀 대표적인 동네를 한번 살펴보니까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그리 많지 않아서 증감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반포동이 단연 1등이었습니다. 2년 사이에 37%, 38%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특히나 잠실동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에 근접한 그런 증가율을 보였는데 결국에 이 증가율이 얼마만큼까지 더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전문가들 의견 같은 경우에는 뭐 상저하고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상급지들은 상고, 하고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을 붙였잖아요. 도화선이 된 게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거든요. 이런 해제 때문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신다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압구정 일대 아파트 가격이고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딱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평당 1억 4,400 정도 수준이고요. 뭐 아무리 싸도 1억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요. 반포와 잠원동 일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가 1.6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은 평당 2억을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이 주변에 있는 뭐 재건축 단지라든지 이런 곳들도 평당 1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압구정이나 반포나 비슷한 지금 가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담 삼성동 일대 가격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긴 한데 얘네 이제 그 청담 르엘 같은 경우에는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분양가 같은 경우에 분양권을 사신 분이 평당 단가 1.4억 정도를 가져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압구정만큼 더 비싼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엔 얼죽신의 효과는 청담동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랫단에 이제 삼성동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아파트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이쪽 권역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초 방배동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방배동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키 맞춤이 일어날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들은 이제 구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신다면 돈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포동도 마찬가지로 평당 1억 근접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평당 1억, 뭐 34평의 아파트가 33억, 34억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마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실 일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최근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뭐 20억대 후반, 뭐 20억대 초반부터 20억대 후반으로 나와 있는데 곧 있으면 실거래가가 30억 넘는 게 찍힐 거예요. 그런 게 순차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잠실이 과연 과대평가된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가격 상승이 한 번 더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러한 지역들이 가격을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 키 맞추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급지가 오르고 나서 얘네가 다시 과폭락하지 않습니다. 보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약하락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상급지와 중급지, 하급지가 키 맞추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엔 맞추게 된다는 거죠. 물론 얘가 평당 2억, 뭐 많게는 뭐 나중에는 3억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런 3억까지를 가는 동안에 결국에 누적 상승률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얘가 2배 올랐으면 다른 지역들도 2배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아직 2배 가까이 이제 올랐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아직 중급지나 하급지들은 2배 가까이 오르지 오히려 떨어진 곳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내가 강남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급지, 하급지를 처분하고 들어갔던 분들은 지금 다 돈을 버셨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과연 중급지, 하급지에서 아직 오르지도 않은 곳에서 내가 강남을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더 비싼 금액에 사실 수도 있는 거니까 생각을 달리 하셔서 내가 강남에 거주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강남이 아닌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도리어 다른 쪽에서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좀 더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셔서 아니면 갈아타기를 좀 공격적으로 하셔서 향후에 강남 입성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라든지 기회를 노리시게 된다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강남 지역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역 분석에 대한 걸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벌어지는 세미나에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특히나 강남 갭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세미나에 많이 참석을 하셔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강남에 대한 해안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대문을 단숨에 제치고 강남이 우리나라의 부의 상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방금 언급해 두셨듯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게요, 팀장님. 네, 동산형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과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갈아타기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압구정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포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대치동에 지금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솔루션으로 제공을 했던 게 언제 어떤 시기든 상관이 없으니까 들어가실 수만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셔라 라고 조언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돈을 버셨고요. 들어가지 못하셨던 분들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될까요? 라는 물음에 과연 우리가 지금 들어가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내가 목표하는 곳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빨리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 되고 효율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미나에서 개인 상담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듣고 궁금증 생기신 분들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